파킨슨병은 불치병입니다. 4대 주요 증상이 있는데 진전, 경직, 운동 완만, 자세 불안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쓰이는 것은 대마, 마리화나, 대마초라고도 불리는데요. 현대에는 대마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약 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년 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류가 가장 먼저 재배라는 것을 한 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초기에는 마약으로서의 용도가 아니고 섬유, 씨앗, 기름, 약용, 종교의식 등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라고 하는데 라틴어 기반의 칸나비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화가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 그린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캔버스와 대마의 캐너비스가 비슷하죠. 옛날엔 이 캔버스를 대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대마가 근절되었는데, 원래는 길가에 지나가다 심심치 않게 대마를 집 앞에서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마가 삶의 일부였던 거죠. 현재 사람들이 대마를 마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 주로 THC 성분 때문인데요. 잎과 꽃, 특히 암꽃을 말려서 대마초로 피우거나 꽃에서 추출한 끈적한 수지를 하시시라고 하는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대마 잎이나 꽃을 빻아서 음료로 마셨으며, 현대에는 오일이나 농축액의 형태로도 남용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생계에 있어서의 좋은 작물이었지만 기분의 변화나 환각 효과용으로 쓰거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마라는 게 자기 기분 좋자고 돈 벌자고 나쁜 쪽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반드시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히 잘 써야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약 쪽에서는 여러 치료제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파킨슨병은 우리 뇌에 흑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신경세포 중에 도파민이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치료제도 이상운동증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몸이 비틀거리거나 얼굴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이거나 한다고 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물리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오랜 시간 정상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운동기능과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은퇴한 미국 경찰청장 레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치료제가 없는 파킨슨병을 대마를 통해서 정말 놀라울 만큼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레리는 손떨림, 그리고 레보도파 치료제가 유발하는 이상운동증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혀 밑에 있는 설하로 대마 오일을 한 방울 투여한 뒤 수분 내에 떨림과 이상운동증이 가라앉는 장면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뇌에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회로, 기저핵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억눌리면 몸이 떨리거나 경직되고 움직임이 느려지는데, 파킨슨병은 바로 이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대마의 성분 중에 특히 THC, CBD라는 게 뇌 속의 CB1, 2 수용체에 달라붙는데요. THC가 타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는 이름의 성분입니다. 이게 바로 대마의 대표적인 환각 성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결과 너무 과하게 발사되던 신호가 좀 누그러져서 몸의 과도한 움직임이 완화되거나 불안으로 인해 심해지는 떨림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대마의 성분들이 CB1 수용체의 글루탐산과 GABA 방출을 억제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뇌 속 신경세포인 뉴런은 전기 신호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을 내보내 이웃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이 화학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게 뇌에서 가장 흔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과도하면 경련이나 신경세포 손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GABA는 감마 아미노뷰티릭 애시드라는 뇌에서 가장 중요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고, 이게 부족하면 불안 증세나 불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가 대마 성분과 유사한 물질 엔도칸나비노이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대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 엔도칸나비노이드가
출력 단자 역할을 해서 글루탐산과 GABA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출력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파킨슨병은 흑질에서 나오는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면서 신경회로가 불안정해지면서 엔도칸나비노이드 출력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대마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엔도칸나비노이드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마가 마약이잖아요. 안정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일단 지금 의약품 형태로 승인된 에피디올렉스나 합성 THC 나빌론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매일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적정량과 적정 횟수를 지키기만 한다면 안전하게 매일매일 복용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나 운동 기능을 돌아오게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 마약을 처방받아야 하고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을 뺀다면 사실상 파킨슨병이 아주 심각한 치료가 절대 안 되는 병은 아니게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마 치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 이게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증상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의 분비 저하를 막아주거나 채워주는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니까 중요한 건 도파민이죠.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 도파민을 좀 채워주는 레보도파 같은 약이나 수면제도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마 치료가 다른 약물들의 적정 혈중 농도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뒤틀리는 게 심해질 수도 있고 환각이나 충동 조절 장애, 발열, 저혈압이나 호흡 억제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마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명의 10명이 다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마 치료는 이 렐이라는 사람처럼 될 사람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파킨슨병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병하는지 추측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신경세포 안에는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돕는 보조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건 원래 특정한 모양을 가져야 정상 기능을 하는데 알파시뉴클레인이 잘못 접히거나 변형이 되면 끈적한 성질을 띠게 된다고 해요. 이 알파시뉴클레인 잘못 접힌 것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덩어리를 루이소체라고 부릅니다. 이 루이소체 덩어리들이 뇌신경세포 속에 쌓이면서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결국 사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해서 생기는 병이라더니 무슨 소리냐?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 특히 흑질에서 이 루이소체가 특징적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계의 루이소체 질환 중 하나의 병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건 이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이 왜 지들끼리 변형되고 접히고 뭉치냐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염증이 또 추가적인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어요. 2021년에 스웨덴 코호트 연구에서는 18년 동안 실험 대상 그룹을 지정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약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비타민 C를 높게 섭취한 사람들의 그룹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낮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타민 E도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비타민 E도 함께 분석했는데 비타민 E는 그닥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규모적 연구에서는 비타민 C의 혈중 농도나 섭취량이 직접적으로 파킨슨병의 발병 확률을 낮추거나 발병을 막아준다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명확하게 파킨슨병을 막아준다는 유의미한 대규모 임상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원론적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수용성 항산화제이고 구하기도 쉬운 비타민 C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파킨슨병 위험 완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론적인 연결고리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몸에 활성산소 많아지면 좋을 거 없잖아요.
비타민C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비타민C가 산성이라 드시기 힘드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중성 비타민이라는 속 쓰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비타민C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파킨슨병 예방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이 파킨슨병 발병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모델 실험에서 오메가3가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나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은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면 오메가3가 파킨슨병 발병 감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의 맥락인데 오메가3는 항염 효과와 신경세포 안정성 유지, 심혈관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항염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는 영양제 중 하나인 오메가3로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치병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